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깊이하고 해피를 좀 봐볼까요? 일단 우리가 실무에서 조금이라도 재책보다는 옛날엔 재책이 나왔는데 지금은 재책이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깊이가 더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무에서 재책을 가지고 판결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일상생활과 관계에 있는 무엇과 마찬가지로 깊이가 많이 판례도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실무와 관계가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은 현대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깊이는 우리가 이 앞전에 봤듯이 피하기는 피해. 뭘 피하냐 그 말은 법관이 재책 사유가 있으면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재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사람한테 법관한테 재판을 안 받아야겠죠. 그렇게 재책 사유가 있음에도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당사자의 신청, 여기서는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을 당사자라고 그런다 했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의를 봤으니 깊이의 원인부터 볼까요? 일단 법관이 재책 원인에 해당할 때, 재책 원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자기가 재판을 할 때, 그리고 2번이 법관이 불평등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참 법의 명확성의 원칙이 좀 반하죠. 불평등할 염려가 있을 때 너무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비제한적인데, 여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등한 재판을 할 염려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판례 중에서 불평등할 염려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되고, 재책 사유는 여기서 불평등할 염려가 있냐 없냐는 것은 객관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은 재책 원인에 해당하면 무조건 다 모두가 깊이 사유가 될 수 있냐 없냐라고 물어볼 때는 깊이 사유가 될 수 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 신청권자는 일단 깊이는 당사자니까 검사와 피고인이죠. 그럼 변호인은 어쩌냐?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깊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와 피고인, 당사자, 그리고 변호인도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만 않는다면 깊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도 알아두시고, 깊이 신청은 이제 방식이 잘 나오죠. 깊이 신청은 우리가 깊이 신청은 뭐냐면 서면 또는 구두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법전을 보니까 서면 또는 공판장에 쓰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서면 또는 구두입니다. 그러나 깊이 사유가 어떤 사유로 깊이를 할 것인가라는 소명은, 깊이 사유에 대한 소명은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일 이내에 이것은 소명은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볼 때 시험 문제에 깊이 신청은 하면은 서면 또는 구두다. 깊이 신청 사유의 소명은 하면은 서면이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공부를 하신 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거. 그러면 깊이 신청은 어디에다 해야 되느냐? 합의부원의 법관인 경우에는 그 법관의 소속 법원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합의부에서 재판장 차배석 우배석이 있을 때 재판장이라든가 차배석 우배석이라고 할 때는 그 합의 법원에 하면 됩니다. 또 단독판사, 수명판사, 수탁판사의 경우는 당해 법관에게, 그 사람에게 판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신한테 재판 못 받겠어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깊이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만약 이걸 받아주면 좋은데 안 받아줬을 때 가장 죄 중에서 무거운 죄가 괘씸죄라고 그러잖아요. 괘씸죄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신청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 깊이 신청을 누구한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깊이 신청을 할 것이냐? 깊이 신청의 시기에 대해서는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까지?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는 깊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깊이 신청이 했다. 적법한 깊이 있을 때는 급속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쩌냐? 원칙적으로는 소송의 진행을 정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에는 어떤 부분이 잘 나오냐 그러면, 자, 정지해야 할 소송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간단하게 기각결정이에요. 간이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또 구속기간의 경신이라든가 판결의 선고, 이것은 정지해야 할 소송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로 해가지고 그 교재에는 그것을 지문으로 해서 정리해서 나와 있어요. 참고 지문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봐두시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항상 하실 때 어떤 것이냐, 어떤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기피 신청은 우리가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진행을 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관할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자, 대한 관할 법원은 기피당한 법관이 소속한 소속 법원의 합의부이며, 만약에 그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할 때는 직근 상급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한 관할이 어딘가 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그 사건에 재판을 했습니다. 기각결정에서는 안 받아들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걸 받아주면은, 아니 그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가 있다 해서 받아줬을 때 그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못하겠죠. 못한다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내가 간이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간이 기각결정에서는 이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 소송 후 진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여기까지인데, 피해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판례가 가장 간단한 것이, 판례에서 기피 신청의 판례를 볼 때는 기피 신청 사유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봤을 때는 되는 것이 많아, 안 되는 것이 많겠죠. 안 되는 것이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안 되는 것은 한번 쓱 읽어보시고 되는 것이 뭐 있는가 그 중심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해피까지 볼게요. 해피라는 것은 무엇이냐, 누가 피하냐. 기피는 당사자가 피하는 것이지만 법관도 스스로 기피 원인이 있다고 판단할 때 자발적으로 직무집행해서 법관이 스스로 탈퇴해버리는 거. 쉽게 나 재판 못하겠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원인은 기피 사유와 동일합니다. 해피도 원인은 동일한데 절차는, 해피 신청은 물선의 소속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된다. 해피는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건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해피 신청에 대한 기피 신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해피 신청의 시기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 없다. 만약에 해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으며, 법관이 해피 신청을 안 했다고, 법관이 당신이 왜 세피 안 했어라고 법관이 해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해피는 여러분이 간단하게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기피입니다. 옛날에는 재채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지금 시험 문제는 물 중심으로 봐라, 기피 중심으로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